우리 곁을 진짜 갑작스레 떠난 고 김수미 씨.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어제 고 김수미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은 분들이 배웅을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만 하러 가서 어떡해, 엄마. 그야말로 보신 것처럼 눈물 바다였습니다. 특히 하재근 평론가님, 고 김수미 씨, 시어머니인 고 김수미 씨를 향해서 엄마 가지마, 고생만 하다가 갔다. 그렇게 절규하는 또 며느리 서유름 씨의 모습이 또 너무 애절했어요, 진짜. 예, 며느리 서유림 씨가 그 김수미 씨한테 막 오열을 하면서 너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네. 엄마 미안해, 엄마 가지마,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떻게 막 이렇게 애통해했었는데 그 서유림 씨하고 김수미 씨가 만난 게 2017년에 드라마에서 모녀 연기를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2019년에 실제 고부 관계로 맺어진 세상에. 거죠. 김수미 씨 아들하고 서유림 씨가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결혼을 한 다음에 서유림 씨가 계속해서 마치 드라마 모녀 연기를 했을 때처럼 계속해서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너무나 살갑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가 서유림 씨한테 집을 증여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한테 증여한 게 아니라 아들 건너뛰고 며느리 서유림 씨한테 어머, 세상에. 증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때 증여를 한 이유가 김수미 씨 아들이 사기 혐의에 연루가 됐었는데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네.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혹시 이제 그 며느리 서유림 씨가 마음 상했을까봐 집을 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김수미 씨가 생각했을 때 혹시 얘네들이 만에 하나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이혼을 하면 서유림 씨한테 가게 되는 돈이 위자료 몇 천만 원밖에 없지 않느냐. 그 돈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느냐. 세상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혼했을 때를 대비해서 먹고 살려고 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배려하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을 써주니까 세상에. 서유림 씨도 더더욱 진짜 친엄마처럼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요. 고 김수미 씨는 그야말로 며느리 바보였대요. 세상에. 입만 열면 우리 며느리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라고 부를 만큼 서유림 씨, 며느리 서유림 씨도 고 김수미 씨를 엄마처럼 따랐다는데 생전에 두 사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시어머님한테 너무 정말 친딸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하고 약속했어. 내가 이 다음에 며느리 보면 정말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입력도 우레기로 돼 있어. 우레기로? 애기로 해. 아가. 네, 엄마. 어. 네, 엄마. 효림아. 네. 뭐 하냐? 저 이제 조이, 이유씨 장 보러 가려고요. 아 그래. 엄마 어디세요? 나 네 맘속. 엄마 내 맘속?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 저게 보세요. 하나도 닭살스럽거나 시체말로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진짜 친엄마, 엄마랑 딸 같잖아요. 최재봉 교수님 진짜로. 맞아요. 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아니라 엄마와 딸의 대화처럼 그러니까, 느껴져요. 네. 그렇게 너무 친근하게 가까운 사랑해요라는 표현도 그렇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살가웠는지 하는 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인 이 정명호 씨가 장례를 치고 나서 밝혔던 내용 중에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뭐냐면 집에 이제 어머니 유품들을 정리하러 집에 갔는데 이 김수미 씨가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육필로 직접 본인이 글을 써서 집에 가서 손으로 써둔 원고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원고들이 저는 이제 보면서 마치
그 본인의 뭐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세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책 제목을 안녕히 계세요라는 책 제목을 달아놨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본인이 이제 병마와 싸우시면서 아마도 차근차근 준비하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근데 그 원고 속에 있는 글이 또 마음을 울려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은퇴 후에 음식 봉사하고 싶다는 내용들하고 후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도 평생 조연이었다. 버티면 언젠가 되니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대요. 평생을 모두의 어머니로 웃고 울며 살아오신 김수미 배우를 기억해달라고 야드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이제 만약에 세상에 나오게 되면 네. 또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뭔가 그런 느낌도 받는다잖아요. 뭔가 그래서 책 제목이 뭔가 육필로 남겨놓은 그 글의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더 먹먹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유인경 평론가님께 그게 제가 갑자기 들은 게 생각나서 제가 듣기로는 유인경 평론가님이 고 김수미 씨와 이웃 사촌이었다. 그래서 평소에 왕래도 많았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한 동네에 아, 그래요, 살아서 진짜로? 골목길에서도 오. 보고 단골 목욕탕도 갔다고 세상에. 했는데 아까 최진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용 엄마나 욕쟁이 할머니 등으로만 알려졌지만 제가 기억하는 김수미 씨는 탁월한 작가셨어요. 진짜요? 에세이집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너를 보면 살고 싶다는 소설집도 냈고요. 청소년들에게 약해지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책도 내서 또 그걸 기부하기도 하셨었거든요. 세상에. 이 미완의 원고는 제가 보질 않았지만 연기는 다시 볼 수 없지만 이 남은 원고들이 책으로도 내주길 바라고 굉장한 다독가여서 세상에. 예 집에 서재도 마련해 두셨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모습 많네요, 진짜. 네, 네. 연기도 그립고 작품도 그립습니다. 천국에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고 김수미 씨가 생전에 자신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뭔가 당부한 게 있다면서요? 뭡니까 그게?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곡소리 말고 웃음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 2018년 김수미 씨가 출연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헌화하고 가면서 웃을 수 있는 영정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승기 씨 같은 멤버들이 출연을 했었는데 갑자기 자기 영정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당황하면서도 어떤 영정사진을 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검은 옷 입고 울고 이런 사진 말고 핫핑크 드레스 입고 모피 두르고 환하게 웃는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실제로 멤버들이 그렇게 찍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영정사진은 2011년 김수미 씨가 출연했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포스터로 쓰였는데 이 포스터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요. 평생 아낌없이 주기만 한 당신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아마 평생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살아왔던 김수미 씨의 삶을 또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특히 영화 속 캐릭터도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영정사진으로 쓴 것 같은데요. 김수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 곡소리도 나기 마련인데 나는 춤을 추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갔구나. 우리는 김수미를 잠시 기억하자.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웃으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는 바람에 마냥 웃으면서 바람대로만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로 이 짧은 요즘 기대 수명으로 치면 정말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한평생 우리에게 시청자분과 국민분들에게 웃음과 또 큰 즐거움을 줬던 고 김수미 씨의 생전 바람처럼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고인을 고 김수미 씨를 그래도 우리가 물론 슬프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또 그 분을 그 김수미 씨를 마음에 기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